정말 숫자로 세면은 7번, 8번 정도는 반복 회독하자는 생각으로 외우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은 없는데 네네. 너무 답답했던 거죠. 이걸 내가 왜 못 떠올렸지? 다음번엔 꼭 떠올리자. 이거 다짐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10번은 봤는데 왜 이걸 적용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지금 후회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도대체 왜 이 학생은 22장이나 되는 고민을 보내왔을까요? 그리고 그 고민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수학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사후수학이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내주신 내용 이렇게 너무 잘 적어주시기도 했는데 네.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고민 있으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수학이 원래 어려웠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실전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반수를 시작한 이후에 공부를 했고 네.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제 제가 무서워하는 문항들 11번, 12번, 13번, 음, 20번, 21번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이제 실전 개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 개념을 한 책만이라도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완벽하게 끝내자 해가지고 이제 정말 숫자로 세면은 7번, 8번 정도는 반복 회독하자는 생각으로 이 용모를 공부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음, 용모를 실제로 응시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전이랑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실전 개념을 여러 번 회독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고 뭔가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외우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책에 있는 문제나 개념은 이제 정말 완벽하게 했는데 점수의 변동이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담을 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마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해봤을 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암기, 외우듯이, 외우고, 외우자, 외우듯이, 외우듯이. 이 네, 암기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좀 학습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발상을 암기하자 이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그걸로 지금 뿌리가 정돈되지 않으니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 뒤에 같이 보내주신 내용들 이거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분석을 이 정도까지 하신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전국에. 그러니까 이번 시험 6월 모의고사 본 거 바로 이렇게 분석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분석을 많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은 없는데 네네. 너무 답답했던 거죠. 저로서는 이제 정말 반수할 때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고 정말 최대치로 공부를 했는데 어디서 지금 사고가 꼬이나를 정말 사고를 꺼내가지고 음, 다 글로 써보았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네. 일단 그런 태도 자체는 너무 좋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는 없고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냐의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분석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다짐 이런 것들은 잘 적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가장 문제는 분석은 정말 정말 잘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짐만 네.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버리는 판단을 해버렸다. 아, 바보.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풀어야지. 왜 이렇게 그냥 바로 B랑 A를 집어넣어서 그냥 여기 대입해버리는 생각을 했을까? 이거 한 번에 적분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 내가 그동안 외웠던 거에도 이렇게 많이 암기를 했었던 건데 왜 이걸 끄집어내지 못했지? 이걸 자책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짐. 여기까지만 좀 많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어떻게 훈련할지는 잘 안 나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예 방향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저도 피드백만 줬지, 이제 앞으로 네. 어떻게 할지를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실제로 평소에 이 수학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실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분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하는 과정까지를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제 틀린 문제들은 발상을 조금 정리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이제 한 바퀴, 그러니까 뭐 인간이 30강이면 이제 그렇게 해서 30강까지 들은 다음에 네. 다시 좀 빠르게 필기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는 이미 다 풀려 있으니까 빠르게 그 인강만 뭐 1.5배속으로 다시 한번 봤어요. 바로 머리에 굳히기 위해서 예,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발상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인강을 다시 좀 1.5배속 정도 빠르게 네네네. 봤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전 개념이랑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게 한 번씩 더 보니까 뭔가 좀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단원별 혹은 강의 챕터별로 맞춰가지고 네, 발상이랑 실전 개념을 뭔가 읽는 식으로 앞에 표현했던 암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네. 읽으면서 또 암기하겠다는 목적으로 이걸 계속 봐오셨다는 얘기네요? 네,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거기 써놓은 멘트, 그러니까 발상이 좀 바로 탁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이걸 이렇게 다 적어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해 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보면서 그럼 내가 여기에 적어 놨던 발상도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거를 일단은 그 아이패드로 제가 공부를 해서 네, 도형으로 좀 가려놓고 한번 이제 네, 문제를 본 다음에 발상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를 체크를 네. 하죠. 네. 아, 항상 그렇게 하시나요? 네네네. 항상 그렇게 하고, 한 네. 네다섯 번 정도 회독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그냥 일단 발상들 쭉쭉쭉쭉 보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긴 했어요. 용모 가까워져서는.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보내주신 내용들을 봤을 때는 가장 의심됐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발상 정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걸 진짜 저 발상들을 보지 않고 다시 떠올리는 그 훈련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훈련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틀린 문제, 한번 틀렸던 문제들이 뭐 단순히 그때 실수나 그런 게 아니었던 발상의 문제였거나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섯 음. 번, 여섯 번을 봐도 사실 그렇게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외운다고 했음에도.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가리고 본 거는 한 세네 번 정도고, 이제 육목 가까워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어놓고 다 도형 네.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발상만 쭉쭉쭉 보는 식으로 그냥 마치 사회 과목 공부하듯이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발상을 떠올리는 훈련 자체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이 발상을 좀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제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좀 익숙해지는 느낌에 적응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사실 지금 B-A는 3분의 2 이걸 보고 여기 B랑 A를 직접 구해서 여기 대입하셔서 푼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이런 판단을 했지?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서 차함수를 적분을 하면 저절로 빼지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많았었는데 왜 떠올리지 못했지?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실수를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시험에서 아마 웬만한 학생들은 직접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대부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분석으로는 적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수 있는 생각을 할까에 대한 그런 행동 지침이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이게 들면 시험, 지금 이 네. 개념이 있었다는 건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떠올리지 못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하면 나는 시험장에서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연습할 때도 그런 떠올리는 훈련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그때그때 내가 다음엔 내가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떠올리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전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분석한 대로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행동 지침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실전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억지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유를 하자면 뭐 축구 좋아하세요? 네, 보긴 합니다.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럼 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 뭐 선수들 손흥민 뭐 이강인 이런 훌륭한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 선수들도 우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왜 저기서 저기 패스 안 했지? 이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죠? 보다 보면 우리는 이제 영상으로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손흥민이 여기서 잡고 있었어. 여기에 수비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 앞에
한가운데 조규성이 있는 거예요. 얘는 수비수가 안 붙었어. 네, 그럼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열로 패스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손흥민이 일로 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너무 아쉬운 판단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기들이 끝날 때마다 뭘 하냐? 이제 국가대표 팀에서 비디오 분석관이 있어서 이 비디오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팀 미팅을 하면서 자, 이 순간이 너무 아쉬웠다. 이때는 여기로 줬어야지. 이런 분석을 한단 말이죠. 너가 여기로 가면 어떻게 해? 여기 비어 있는데 여기로 줘야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멀리서 비디오로 찍으면 보이는 좀 사후적인 분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게 바로 고쳐지냐? 정말 이런 월드 클래스 선수들도 이걸 백날 비디오 분석을 해서 보여줘도 이게 바로 고쳐지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시 실전 훈련에 녹여서 실제 이런 비슷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이걸 실제로 패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몸에 배서 나오는지 이런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그게 실제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생이 지금 하는 과정을 보면요. 이 축구 선수들이 훈련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비디오 분석관 같아요. 사후적으로 비디오 네. 분석을 열심히 해두고 그 열심히 분석한 비디오만 계속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너무 정확하십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디오 분석관이 분석한 영상을 가지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맨날 집에서 비디오만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네. 비디오 피드백은 한두 번 보고 끝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내가 다짐을 하고 이게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진짜 저도 말씀해 주신 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 일단은 원래 수학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것 자체도 되게 뭔가 무서워하는 감이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번 15번 문제 같은 것도 그냥 네. 나를 보기만 하면 그냥 좀 무서운 느낌이 들고 음,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인테그랄이 네. 막 쓰여져 있고 막 아, 네. 삼차함수 막 어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고민하는 것도 좀 약간 숨 막히는 느낌이 들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실전 개념을 외우고, 뭐 한 권이라도 잘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문제풀이 음, 훈련, 뭐 실전 모의고사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모아져 있는 기출 유형집이나 뭐 엔제들도 분명히 뭐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풀지 않았죠. 뭐 시간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무, 엔제, 이런 걸로 꼭 훈련을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오히려 그냥 문제수를 막 늘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발상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뭐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뒀는데, 그렇게 정리한 내용만 다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전 훈련이 아닌 비디오 분석해놓은 영상을 다시 보는 거기만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그다음부터는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떠올리는 건데 제가 이제 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이 발상 정리를 하실 때 여기다가 물론 이렇게 적어 놓고 도형으로 가리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올린 것 같은데 저희 사우석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오답노트 만들고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아, 이거 이따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 훈련법과 관련된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뭐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다 꼼꼼히 열심히 적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요. 네, 포스트잇을 제가 이렇게 붙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것들이 아쉬웠고 어떤 발상을 했었어야 됐다는 걸 적어요. 네네네. 적은 다음에 이걸 반으로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려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 그럼 이런 내가 발상들을 정리하고 내가 틀려서 좀 아쉬운 내용들이 있는 문제들은 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포스트잇을 다 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 포스트잇을 언제 떼냐? 일단 내가 이 문제를 다시 봤을 때는 포스트잇이 접혀 있으니까 뭐 발상이랑 이런 게 안 보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실제 종이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아이패드로 하신다고 하면 아예 한참 밑에다가 따로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맨 처음 딱 보자마자는 문제만 보이게.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발상이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걸 한번 보자, 뭐 몇 번 더 보자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이 발상들을 그대로 다 떠올려야만 그 포스트잇을 떼는 거죠. 풀이가 완벽하게 다 그 발상에 썼던 거랑 완벽하게 풀이가 일치할 때 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문제도 보시면 사실 이것도 그렇게 풀이를 크게 잘못 생각하신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진수가 0보다 크다. 이걸 알고는 있는데 떠올리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아, 나 왜 못 떠올렸지? 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떠올릴 수 있는지를 적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 놓을 것 같아요. 루트를 보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이게 실수라는 조건 하에 되겠죠. 네네. 그리고 로그를 본다? 그럼 무조건 밑 조건이랑 진수 조건을 반사적으로 떠올린다. 네. 그러니까 뭐 파블로프에게 아시나요? 알죠. 이 종소리 들면 침 나오는 것처럼요. 이게 사실 그 정도 반사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못 떠올렸지? 다음번엔 꼭 떠올리자. 이거 다짐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범위, 조건의 범위를 찾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로그의 미조건 진수 조건은 그걸 먼저 떠올리는 게 습관이 돼 있냐. 그러니까 파블로프에게처럼 침이 질질 나오냐. 아니면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냐. 이건 저는 등급 차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계속 반복 훈련을 해서 그냥 무조건 반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두 번째 봤는데도 제일 중요한 이걸 또 떠올리지 못했다. 그럼 그 문제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상태로 두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풀고.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이번 모의고사 시험 결국 30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지를 분석한다고 하면 그 30문제에서 내가 아쉬웠던 부분에는 다 포스트잇을 붙이는데 이걸 몇 번 보자가 아니라 이걸 다 뗄 때까지 보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제는 복습량이 어마어마해지겠네요, 그러면. 지금 네, 했던 거에 진짜 오히려 몇 배로. 그렇죠. 오히려 근데 그게 다른 실전 문제들을 막 얼만큼 많이 풀어야 되고 그 문제 수를 엄청나게 늘려야 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한 문제는 훨씬 여러 번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 뭐 기억이 나서라도 이게 풀리게 될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아예 난생 처음 보는 걸 푸는 거랑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발상을 또 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환경을 다시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처음 보지 않았을 뿐이지. 네. 어찌됐든 그 환경을 억지로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습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풀고 포스트잇 붙여서 내일 보면 당연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이거를 일주일 정도 떼야 되나요? 아니면 한 달은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이건 학생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약간은 좀 까먹었을 법한 주기를 두고 하는 게 좋긴 하죠. 네. 물론 그 중에서도 내가 발상을 적어 놨다라고 하면 그걸 적어 놓자마자 한번 쭉 복습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때는 포스트잇을 안 떼는 거죠. 그냥 복습에만 의미를 두고 내 네.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한 과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가 뭐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묵혀뒀다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포스트잇을 다 뗄 때까지. 모든 엔제나 모의고사에서 포스트잇 다 뗄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네요. 그럼. 네, 사실 그 모든 책을 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복습량이 몇 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가 메인으로 학습하고 있는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 한두 권만 딱 잡고 이 방법으로 그 교재만큼은 씹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주일 만에 반복한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대단원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수원이다. 그러면 수원 책을 다 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뭐 삼각함수 끝나고 수열로 넘어가지 않고 일단 삼각함수 포스트잇 다 뗄 때까지 쭉 돌려보고 그거 다 떼고 나면 다시 수열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볼 수 있겠죠? 네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하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적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포스트잇에다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적으신 것처럼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겠죠? 포스트잇에다가 적는다고 하면 정말 핵심만 딱딱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비디오 분석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분석하는 데 시간을 그렇게 쏟아서도 안 되고 그걸 쏟을 시간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딱 보자마자 그냥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어차피 이건 나중에 떼버릴 각오를 하고 적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유지하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내용들을 집어넣으려다 보면 거기 안에서 오히려 우선순위랑 중요도가 판별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네. 어차피 나는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걸 빠르게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 몇 문제도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 거죠. 네. 그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두 개만
나머지도 다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한두 개만 딱딱 적고 끝내세요. 그럼 뭐 이를테면은 앞에 13번 문제의 경우에는 포스트잇을 붙인다고 하면은 딱 함수가 위아래로 한번 바뀌면은 이제 빼는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딱 한 줄만 정리해놓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네, 뒤에 뭐 계산 팁들 그렇게 같은 것을 생략해버리고. 네, 맞아요.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걸 뭐 예를 들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런 팁들을 적어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그런 걸 팁을 뭐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떠오른 대로 그냥 적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그렇죠. 겁내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 맞아. 이런 게 보이면 이렇게 이걸 먼저 떠올려야지. 어찌됐든 행동 지침을 적어 주셔야 돼요. 네, 나의 그냥 후회와 아쉬움만 적을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떤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부터는. 근데 정말 그게 핵심적인 없잖아요. 사항들. 네, 여기 그렇죠. 보면은, 아, 왜 이런 판단을 했지? 아, 이거 내가 10번은 봤는데 왜 이걸 적용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지금 후회만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크로스 되면서 지금 두 도형 사이의 넓이, 이걸 구할 때는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행동 지침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네, 그걸 한두 줄만 딱 간략하게. 제가 사실 10번에서도 다 네. 해놨어요. 정말. 진짜. 네. 정말 K로 다 해놓고 네. 얘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네. 마지막에 코사인 법칙을 썼으면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코사인 A에 대해서는 뭐 B에 대해서는 C에 대해서는 변세계가 구해졌으니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못했는데 그러면 네. 이 문제에 붙인다고 하면은 네. 아, 변 세 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각 네. 하나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예, 이 네, 문제도. 맞아요. 일단 그렇게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고, 잘 보시면, 물론, 세변의 길이를 안다고 코사인 법칙을 무조건 쓰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코사인 법칙을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조금 명확히 해둬야 되는 건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 뭘 얻어낼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그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링크를 시켰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필요한 게 뭐였어요? 한 각의 사인 값이었던 거잖아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한 각의 코사인 값만 알아도 사인 값은 구할 수 있는데. 음, 그러니까 니즈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게 뭐였는지. 아, 네.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왔었다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세변의 길이를 알았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 발상의 출발이요.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그냥 썼어야 됐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라 모든 나의 열망이 아 제발 한 가게 사인값만 알았으면 좋겠다. 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네. 적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코사인 법칙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도 있지만 코사인 법칙 쓰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네, 뭐 이게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뭐 금방 구할 수도 있거든요. 한 각의 사인 값을.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두 변과 끼인 각의 사인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그걸 내가 진짜 꼭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에서 출발하는 거죠. 내가 실전 개념에 적혀 있는 그런 말을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구해야 됐었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 뭘 해야 됐지? 이렇게 거꾸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걸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문제에 대해서 what이랑 how를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쉬운 문제들에서 해보다 보면은 뭐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독해가 어려운 문항까지는 없었지만 뭐 14번, 15번, 뭐 22번 라인에 막 인테그랄 섞여서 나오고 정말 그 보기 힘든 문제들도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걔네들도 이제 니즈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훈련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접원이랑 반지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네. 그렇죠? 외접원이랑 넓이가 9파이니까 외접원 반지름까지 준 거잖아요. 네. 그럼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아주 높은 확률로 사인 법칙을 쓰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해요. 조건들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반사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 흘릴 수 있는 근데 어떤 것들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거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면서 아,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 뭘 해야 되지? 그걸 구하려면 또 뭘 구해야 되지? 이렇게 거꾸로 오는 과정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발문 파악 똑바로 못하고 발상 딱딱 안 떠오르면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계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네, 10번에서 10분, 11번에서 10분 이러다 보면 통계 못 풀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네네. 진짜 이렇게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내용들, 네네. 지금 결국에는 이게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문제고 뭘 보완해야 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그 게 많아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다 해결되죠. 네, 하여튼 제가 오늘 드린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아, 너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 더 있으실까요? 괜찮습니다.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네. 문제 많이 받아가지고, 코어에 대해서 연습하고, 나머지 또 경험해가지고, 부모 일단 봐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언 드린 대로 네, 열심히 훈련하셔서 다음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성적 상승, 사후수학을 구독하시고 자동으로 실력을 올려보세요.